네, 들어오세요. 26페이지 볼게요. 계약의 성립. 그래서 원래 계약은 그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상반되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치가 계약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에 관련해서 의사 표시를 하나는 청약, 하나는 승낙, 이게 어떻게 돼요? 합치 이렇게 요건이 될 거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써라. 그럼 뭘 쓰셔야 돼요? 계약은 대립되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가 뭐죠? 청약, 승낙, 합치 이거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의사 표시, 계약에 대한 계약 성립에 대해서 써라 하면 원칙적으로 뭘 쓰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상반되는 의사 합치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 의사에 대한 얘기가 두 개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법률 사실이 특정돼서 청약, 승낙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 성립, 여기 이제 합치를 미리 빼놓은 거죠. 합치. 그랬을 때 계약의 합치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계약의 성립 요건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성립 요건으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승낙이라고 하고 그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합치되어야 된다. 그럼 성립 요건 몇 개를 써줘야 돼요? 청약, 승낙, 합치.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란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그중에 이제 공통되는 걸 앞으로 빼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합치부터 나왔는데 이때 서로 대립하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합치는 어떻게 돼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다 필요하다. 그랬을 때 계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총에서 배운 것처럼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돼 있었죠? 요건이 법률 행위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민총에서 배운 거잖아요.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뭐였었어요? 성립 요건은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목적, 그걸 어떻게 돼요?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여기 뭐죠? 권리 능력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가능, 실현 가능,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일치해야 되고 뭐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다 흠결이 있으면 흠결이 있다. 그럼 원칙 무효고 예외적으로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 109조 차고 취소, 110조 사기 강박 취소 이 세 가지만 취소 사유다. 이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의사표시 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주관적 합치는 뭐죠? 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할 건가? 이게 합치가 있어야 돼요. 아, 물건이 새털같이 많잖아요, 여기. 같은 걸, 커피도 어떻게 돼요? 커피도 엄청 많지만 나는 어디에서 먹겠어? 이거 뭐죠? 주관적 합치야. 난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겠어? 이거 뭐죠? 이게 주관적 합치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요. 이 사람이 집이 여러 개인데 나는 그때 101호를 사겠어. 이게 뭐죠? 내용의 합치, 객관적 합치 이것까지 다 이루어져야지 내가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너 여러 가지 집 중에서 난 101호를 사겠어. 이게 합치가 일어나야지 계약이 성립한다예요. 이게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주관적 합치 뭐예요? 당사자가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하고 계약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쓰실 때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 지금처럼 쓰시면 돼요. 주관적 합치 뭐죠? 서로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일치하고 있는지. 객관적 합치는요. 그것 중에서도 내용상 내가 사고 싶은 걸 계약하고 있는지 이런 게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하고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객관적 합치란 뭐라고요? 내용의 합치예요. 그럼 제목 쓸 때 어떻게 세요? 그냥 객관적 합치 쓰고 그 내용이 뭐예요? 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의사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용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 되게 얘기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오지만 집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돼요? 언제 계약하겠어요? 얼마예요?
근데 뭔 고쳐주세요. 뭐 또 많이 붙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항들 모든 사항에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서만 합치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장래 일어날 수 있는 기준만 만들면 돼요. 왜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권리의 내용, 목적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요. 확정 가능성만 있어야 되는 거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할 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민총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요? 1차에 민총을 배우고 계약법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민총은 법률행위를 어떻게 체결하는지 관련돼서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뭘 했어요? 채권행위 중 계약을 하는 것, 계약에 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총에 있는 계약의 내용에 알고 있을 때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의 합치라고 했을 때 내용은 뭐죠? 목적물하고 관련해서 내가 얻으려는 권리의 목적이 뭐니? 그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확정돼 있어야 되느냐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 정도 이렇게 써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저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매매 계약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이 있어야 돼요? 매매 목적물이 뭔지 그 대금은 얼마인지 아무리 조금 합의가 있어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요거 정도는 합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게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객관적 합치의 정도. 하지만 거기 보세요. 하지만 원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본질적인 것만 하면 되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뭐죠?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고 표시한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계약에서는 뭐죠? 매매 목적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 대금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사요? 그럼 언제 살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먹으려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날 날짜에 배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합체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의사 표시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 살 건데 뭘 사겠어요. 그럼 몇 월 며칠 날 꼭 필요하니까 그때 해주세요 하면요. 여기까지 합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 합치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뭔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합치가 이루어지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이거를 지금 당장 10잔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거가 표시됐어야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한 합의까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해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1시간 뒤인데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사례 문제까지 나올까 하긴 하지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계약이 우리 아직 여기 앞쪽은 안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뒤쪽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할 때는 원래요. 처음부터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만 이루어져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합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돼요? 표시된 것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지 이루어진다예요. 그래서 이거 원칙 예외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요 정도가 이제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본 것처럼 매매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은 한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고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반드시 매매 목적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지금 안 만들어진 것도 우리 팔잖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 없지만 앞으로 언제? 다음 주에 출시할 휴대폰 미리 예약하고 다 사잖아요. 지금 계약 다 하잖아요. 돈 다 내잖아요. 그럼 그때 뭐 더 준다는 거니까 이게 합의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때 사면 사전 예약하면 뭐 더 줍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모르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앞으로 만들어질 거 아직 물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계약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만 되면 돼요. 특정만 돼서 새로 나오는 거 빨간색, 노란색, 막 파란색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나오면 그걸 내가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될 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예요. 성립한다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어떻게 돼요? 적어도 매도엔 매도세가 누군지 그 정도는 이거 뭐죠? 주관적 합치 이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이 누군지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례들 나오는 것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주관적 합치 보시고 불합의는요.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불합의는요.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착오는 전제가 뭐였어요? 계약이 일단 어떻게 돼요? 성립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 잘못이었어. 막 이런 게 나와야지 착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합의는요. 계약 자체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불합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착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시면 거기 볼게요. 계약 성립 모습.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상반되는 의사합치, 의사표시 2개 필요하고 그게 상반돼 있고 그래서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는 의사표시 청약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응 하는 게 승낙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대립되는 2개로 만들어지는데 조문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2개가 있다. 그래서 뭐가만 나왔어요? 요 2개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건 원래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2개 있어야 되고 합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차 청약이라는 거는 뭐만 있는 거예요? 청약만 청약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청약은 뭐라고 했어요? 너 나하고 계약하겠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너 나하고 계약하겠니? 그럼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차할 때 이게 동일한 내용이 그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 걸 100만 원에 살게. 상대방은요. 내 거 100만 원에 팔게.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합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내용이 둘 다 팔겠다면 합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어떻게 돼요? 물어본 게 답한 게 안 게. 원래 승낙은 뭐였어요? 너 사겠니? 하면 어떻게 돼요? 살게 응 이게 승낙인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응이 아니라 설도 너 내가 사겠어 한 사람은요 너 나한테 팔아 내가 살게 팔 거야 물어보는 거고 상대방은요 내가 너한테 팔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둘 다 물어보는 거 청약만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100만 원에 사겠다는 거고 한 사람은 100만 원에 팔겠다고 내용이 동일하니까 조문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533조가 있어서 이런 계약에도 뭐예요? 청약만 2개가 있지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겠다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칙이 아닌 거는요. 뭘 찾아야 돼요? 조문에 있어야 돼요. 원칙이 아닌 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청약하고 승낙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립해요? 533조 특별조문에서 청약만 2개 있지만 결국은 의사가 합치한다면 계약 성립으로 인정해준다는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써줘야 돼요? 그냥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차 청약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청약이 2개 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뭘 써줘야 돼요? 원래 계약은 청약과 승낙 2개 합치로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은 청약만 2개 있는데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왜 된다? 533조에서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합치로 인정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미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된다 이렇게 쓰면요. 안 된다고요. 그걸 뭘 써야 돼요? 원칙은 안 되지만 뭐가 있어서? 조문이 있어서 된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다 뭘 써주셔야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원래는 뭐예요? 계약은 서로 상반되는 의사가 2개 있어야 되고 합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만 있어요? 제안하는 청약만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되는 거예요? 특별조문 533조가 있으니까 된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주관식을 쓰는 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왜 되는지를 답해줘야 돼요. 된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줘. 원하는 게 뭐예요? 답을 원하는 게 선생님도 되는지 알아요. 근데 네가 이유를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뭘 써줘야 돼요? 이유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선생님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답할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물어봤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어떻게 돼요? 교차 청약, 청약만 2개가 있을 때 교차되었을 때 일치한다면 성립하는 걸로 봐주겠다. 그때 효과도 적어놨죠? 그래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시기도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조문에 따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조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조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칙하고 달라지는 건 뭘 찾아야 돼요? 조문이 있어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뭘 쓰셔야 돼요? 조문이 있다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조문이 있다 이걸 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저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인정되잖아. 너 그런 조문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이건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써줘야 돼요? 저도 알아요. 이걸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계약이 청약하고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약이 2개 있지만 내 내용이 합치하니까 533조에서 인정해 주네요. 그래서 시기는요. 2개가 청약이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그냥 쭉쭉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째 볼게요. 거기 3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여기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 하나 있고 승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표시도 없고 뭐만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청약은 의사표시가 2개였지만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청약이고 하나는 사실만 있는데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주죠. 몇 조예요? 532조. 2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지만 암기할 때 뭐가 있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원칙과 예외. 그러면 그거의 답은 뭐예요? 원칙에 예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문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문을 찾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예외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누가 할 거예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건 2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뭘 해야 돼요?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합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규정을 찾아야 된다고요. 법적 효과, 권리 의무가 만들어지는 건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우리 둘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없으면 조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차청약이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조문을 찾아야 된다고요. 조문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조문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저 조문이 나왔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유를 알고 있니? 이 조문이 왜 있는지? 근데 뭐예요? 교차청약 된다.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된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안 쓴 것보다 낫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 거예요? 예외인데 왜 되니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써줘야 돼요? 이유를 써줘야 돼요. 그럼 거기다 뭘 써주면 더 좋아요? 조문을 533조 써주면요. 확실하죠. 정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과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아서 조문을 바꿔주면요. 더 좋겠죠. 더 좋겠죠. 생각 안 나면요. 규정에 있다라고라도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지만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써주시면 읽는 사람이요. 얘가 이게 예외인 거고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교차청약 된다.
본인은 다 썼다고 얘기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왜 안 나오는지를 이해하시고 왜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뭘 써야 될지 뭐가 써야 필요한지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시면 이런 식으로 하고 가면요. 굳이 암기 안 해도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암기를 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그림은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뭘 외워야 돼요. 이제는 청약과 승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청약, 승낙, 합치 요거잖아요. 청약은 뭐라고요? 청약은요.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을 청약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따로 외우지 말고 개념, 용어 갖고 그냥 외우세요. 청약 쓸 거잖아요. 그럼 뭐죠? 계약을 제안하는 거, 청하는 의사표시. 일방이 타방에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의사표시. 이게 청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쓴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확정적.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확정적 의사표시예요.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요? 상대방은 뭐만 하면 돼야 돼요? 응만 하면 되니까요. 네 101호 집을 내가 1억에 살게. 상대방이요. 응 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계약 내용이 확정돼 있어야지 상대방이 뭘 하면 돼요? 응만 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니까 제안할 때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청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뭐 할 거예요? 응, 그럴게. 응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거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의사 합치, 객관적,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객관적 합치는요. 뭐만 있으면 돼요? 중요하고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약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승낙은요. 그래서 청약은 승낙하고 결합돼야지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 거기 요건 중에 뭘 써야 돼요? 청약자는 장차 특정인에 대해서 청약은 특정인한테 해야 그런데 꼭 특정인한테만 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은 행해지지만 그리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판기. 자판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에 1,000원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1,000원에 사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나고 1,000원 주면 나는 무조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응하고 누르면 나올 거잖아요. 이래서 자판기도 뭐예요? 청약이에요. 근데 누구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 1,000원만 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합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요. 원래는 상대방은 있는 의사표시지만 그 상대방이 뭐예요? 꼭 특정될 필요는 없고 불특정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예요. 아까 승낙하고 달라지는 점 중에 이게 또 제일 중요해요. 확정성. 아까 청약은 뭐라 그랬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내용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뭐야? 상대방은 뭐만 하면 돼요? 예스만 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내가 네 집을 얼마에 사겠어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상대방이 그래 그럼 뭐가 돼 있어요? 목적물 대금 다 정해지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논점이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청약의 유인과 구별해야 된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고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죠? 아파트. 막 사라고 해놓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사겠다고 하면요. 무슨 뭐 추첨을 하라는 둥, 나중에 오라는 둥 말이 많잖아요. 이건 계약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응하러 갔더니 뭐래요? 나한테 안 판다잖아요. 나한테 안 팔고 기다려봐 막 이렇게 하고 뭐 추첨을 하겠다는 둥 막 이러잖아요. 이건 청약이에요?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청약을 촉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청약해봐.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확정성. 확정성은 뭐라고요? 응만 하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거기 청약의 의사표시의 요건 중에 청약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뭐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확정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청약의 누인이 뭐라고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내가 사겠다고 하더니 줄 서라 막 이러면서 막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것들이 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청약을 하면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청약은 청약 자체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청약의 효력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청약의 구성력. 도달하면 나타나는데 조문에 계약법 첫 조문이 이거예요. 계약법 첫 조 527조예요. 뭔 말이에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계약법 첫째 조문이 저거예요. 우리를 우롱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계약을 아까 우리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었고 합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을 팔고 싶어요. 을한테 야 1억에 사 내 집을 청약했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돌아가면 효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자기 청약의 의사표시를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처리하지 못한다. 왜 저걸 뒀을까요? 그렇죠. 청약은 그러면 한번 청약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 대답 안 하면요. 난 집 못 파나요? 아까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달했으면 청약의 효력은 못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 안 하면요. 난 집은 못 파나요? 대답 안 해주면? 그냥 안 살게. 그러면 끝났지만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한대요? 전제 조건이 뭐였어? 내가 이렇게 청약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 합치가 돼서 효력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청약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청약 한 번 하면 상대방이 언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조문이 500 거기 보면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우리 뭘 줘요?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그 답을 주세요. 아니면 기간이 없는 거라도 어떻게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을 없다는 규정이 거기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527조는 뭐라는 거예요? 원래 도달하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돼요. 뭐죠? 야 청약해.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없다? 끊어버리면요. 장난쳐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만 거기 보세요. 일정한 기간은 뭘 주는 거예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청약이 살아있는 시기를 딱 주는 거예요. 이틀 줄게. 그럼 내 청약은 언제만 살아있어요? 이틀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도달해서 언제만? 기간을 줬다? 그럼 이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저 청약하고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이틀 안에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이틀 지나면요. 청약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해요. 왜요? 기간 동안은 청약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뭐예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내 아파트를 1억에 팔게 사라고 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미 도달했으면 얘한테 기회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있으면 이틀 동안 정해놨으면요. 이틀 동안 청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그럼 여기다 뭐만 하나 더 의사표시가 더 있으면 돼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승낙 기간을 줬으면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철회는 그 전에 하는 건데 도달했으면 효력이 나타났고 효력이 나타났으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간까지만 살아있고 효력을 잃을 거라는 게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간을 안 정해놨으면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에 있잖아요. 529조에서 뭐였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안 사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청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문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529조는 뭐예요? 청약을 하면 청약이 계속 살아있으면 다른 데는요. 승낙 못하게 됐잖아요. 한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승낙을 어떻게 청약을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기간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중엔 철회 못한다는 거예요. 이틀 줬으면 이틀 동안 안에는요. 상대방이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7조가 뜬금없이 청약은 이를 초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청약을 한번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살아 있어야 되고 기간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시간이 일반적인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만 살아 있고 효력을 잃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안 사나 보네. 딴 데 가서 뭐죠? 다시 청약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요. 청약해놓으면요. 걔가 대답 안 하면요.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얘가 뭘 해야 돼요? 미리 유보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아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청약의 존속기간 승낙적격. 그래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지 승낙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승낙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면 이틀 줬는데 이틀 뒤에 승낙하면요.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2개 필요한데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청약이. 승낙은요. 청약에 응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승낙 자체로는요. 원래는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계약 자체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을 효력을 잃는 규정이 529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때 청약의 존속기간이 뭐하고 똑같아요? 승낙 기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안에만 청약이 살아있으니까 승낙도 언제까지만 해야 돼요? 그 기간 안에만 해야지 승낙이 청약과 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조문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조문하는 거잖아요. 조문이 왜 만들어졌는지만 우리가 차례대로 안다면 저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조문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배우는 거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럼 승낙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승낙은 쉬워졌죠. 뭐 하는 거예요? 청약에 응하는 의사표시잖아요. 성향에. 그래서 거기 보면 청약에 대응해서 청약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로서 청약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뭐만 쓰면 돼요?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는 의사표시, 응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이 그래 살게. 근데 1억 아니고 9천만 원. 이건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청약은 확정적으로 계약을 성립하게 하고 상대방은 뭐만 해야 돼요? 응만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토를 달면요. 근데 9천이면 안 될까? 그럼요. 이때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어서 승낙이에요? 아니에요? 승낙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청약에 예스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승낙에다가 다른 의사표시를 달았으면요. 이때는요. 이건 승낙은 아니에요. 승낙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 봐요? 새로운 청약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도 이거 한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줌마가 이거 1,000원이야. 싫어요. 900원이 주면 사고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청약은 거절한 거고 난 100원, 1,000원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응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900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누가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상대방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900원요? 그럼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승낙이 돼서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조율돼서 합치 그때 되면 뭐가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약할 때 딱 계약서 왔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었어요? 거의 없잖아요. 다 물어보잖아요. 아줌마 인터넷 임대차 할 때도 막 계약한 다음에 벽지는 발라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변경 가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안 사고 벽지를 갈아주거나 뭐 싱크대 갈아주면 그때 계약하겠어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변경을 가한 의사표시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들어오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줌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두부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하는 게 다 뭐예요? 변경을 가해서 원래는 1,000원이면 얘만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하나 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죠? 추가하는 거잖아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고. 그러면요. 그냥 주세요 하면 내가 합치한 거고. 아니면요. 저 상대방이 뭐 하나 더 줄게요. 그럼 오케이 하면요. 그때 변경을 가한 의사표시에 새로운 청약이 됐고 승낙했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조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걸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말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새로운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야 내가 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집을 1억에 사. 그럼 얘는 꼭 대답을 해야 돼요? 꼭 얘는 대답을 해야 되냐고요. 청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거 해답이고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사라고 하면 꼭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늘어놓잖아요. 옛날에 만났었어요. 막 물건이 나도 주문 안 했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일주일 이내 반품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일주일 이내에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봐도 내가 귀찮게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막 거기다 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린 뭘 하면 된다고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물건을 온 사방에다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돈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의무가 있냐?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 지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예요? 누구의 의사예요? 내 의사잖아요. 내가 뭐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승낙이 있는 걸로 보겠어요. 상대방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답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 이루어지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문제 있었어요. 한동안 뭐를 날라와가지고는 책 같은 거 날라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이내에 이걸 반품 안 하면 산 걸로 보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 판례가 나왔잖아요.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못해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상대방에서 소송한 거죠. 나 못 준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이내로 답해라. 그런데 안 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고는 걸 보겠다. 이런 거 써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따라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승낙 기간은요. 언제예요? 청약이 존재하는 한 그때만 승낙할 수 있어서 효력이 있는 거죠. 내가 청약이 이미 기간 지나서 없어졌으면요. 승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표시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약의 존속기간이 뭐가 돼요? 승낙기간이 된다. 그래서 거기 조문에 있잖아요. 528조 볼게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 기간 지나면요. 청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만 있는 거예요? 승낙만 있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는 거니까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까지 보세요. 이거 하나 맞아 봅시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아까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누구예요? 청약자의 의사를만 본 거예요. 저기는 청약자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승낙 기간을 줬어요. 뭐 3일까지만 주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 해요? 계약이 성립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딴 사람한테 팔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죠? 상대방 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 뭐 11일에 답변을 달라. 지금 같으면요. 바로 전화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요. 편지를 날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 보통 편지 날리면 한 3, 4일에 들어가죠. 답변 서류 들어가면 요새는 뭐 팩스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편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모든 편지가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3일 안에 도달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지만 어떤 거는요?
일주일 지나서 오고 남은 보냈다는데 안 도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 규정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청약자는 자기가 11일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10일 지나면요. 계약이 성립 안 했네. 대답이 안 했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딴 사람한테 다시 청약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승낙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딴 데로 청약을 한 거예요. 10일 지났어요. 그래서 C한테 이제 청약을 했는데 11일 날 도착했어요. 편지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얘가 10일 전에 벌써 뭘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돼요? 3일 안에는 편지가 도달할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10일 지나서 새로운 사람한테 했으면요. 얘는요. 계약이 성립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한테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얘는 알아요? 이 도착이 늦어질 걸 안 늦어진 걸 승낙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도착이 여기 돼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했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도달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발송할 때는 이미 벌써 3일이면 보통은 도착하는데 벌써 10일 전에 발송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발송한 사람은요. 계약이 충분히 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청약자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상대방한테 야 이미 지나서 도착했어.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 안 했다. 그러니까 넌 딴 데 가서 살아.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 안 해주면요. 얘는 얘한테 됐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자기가 사야 될 때를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뭘 의무를 지어준 거예요. 청약자한테 일정한 의무를 주어줘서. 그래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행하지 않아. 여기 통지하지 않을 때는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뭐 연착되지 않았으면요.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래는 청약자는 저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당사자 합의 기간 지났으면 청약의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거지만 법률 규정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이미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들어갈 걸로 발송했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얘한테 뭐죠? 이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거라면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다 뭐예요? 조문이에요. 조문이 없으면요. 저런 의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528조 2항은 누구한테 의무를 줬어요? 청약자한테 의무를 준 거예요. 누구만 알 거니까 연착했다는 거는. 청약자만 알지 승낙자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니까 청약자한테 일정한 경우에 의무를 주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요. 원래는 계약이 성립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요? 성립돼버리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뭐예요? 다 조문이에요. 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529조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지났으면 이제는 안 오겠지 하는 정도 됐으면 그때 보시면 되고. 거기 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30조 모두 돼요. 연착된 승낙의 효과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뭘 의미해요? 원래는 지났으면 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못 팔아요. 좀 늦었지만. 그래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얘를 새로운 청약을 봤으면 자기가 뭘 하면 돼요? 응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팔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연착했지만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 내가 뭐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하면 계약은 성립한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조문이 어떻게 됐는지 다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연착된 승낙도 승낙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청약이 효력을 잃었으니까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봤으니까 이때 뭐 하나만 더 필요하면 돼요.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처음에 청약자가 이제는 승낙자가 돼서 계약을 성립하게 할 수 있다. 누구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예요? 청약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죠.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동일한 내용이 534조도 동일한 내용이죠.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할 때는 그 청약을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1,000원 말고 900원이에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청약을 승낙하지 않은 거죠. 그럼 900원의 상대방이요. 청약자가.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900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서 새로운 청약과 승낙.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조문이에요. 여기까지 다 조문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봅시다. 거기 보면 계약의 성립 시기.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는 계약은 어떻게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이 나타나고 그때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뭐죠? 청약 기간 안에 다시 계약을 뭐죠? 승낙의 의사를 표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효력이 나타나는데 531조 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격지자가 뭐죠? 격지자. 땅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있는 사람끼리라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에는 원래는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요. 계약 그냥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대하자.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요. 저쪽에서요. 승낙하면 바로 저한테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승낙하면 이렇게 가는 기간 동안이 필요할 거잖아요. 아까 얘는 열흘 걸렸다면서요. 열흘도 더 넘게 걸렸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계약이 원래 언제 성립해야 돼요? 여기에 도달해야지 성립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도달해야 성립하는데 특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총 때 뭐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발송주의의 예외가 이거 있다. 여기서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였었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발송할 때래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된 경우에. 어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죠. 갑이 이게 1월 7일까지 여기 청약을 하면서 청약 기간을 언제까지 뒀어요? 1월 7일 여기까지를 청약 기간으로 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7월 2일까지 뒀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계약에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선 언제까지? 1월 7일까지 도달하게 1월 7일까지 청약 승낙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을이 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을이 언제 할 수 있어요? 1월 3일 날 답할 수도 있죠. 그쵸? 여기에 뭘 하는 거예요? 발송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도달은요? 보통 2, 3일이라고 하면 뭐 1월 6일 날 도달할 수 있잖아요. 도달. 그럼 봅시다. 원래는 계약을 언제 성립해요? 여기 도달할 때 성립하죠. 도달할 때 성립하죠. 근데 언제요? 아직 청약 기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승낙은 언제만 가능해요? 여기 청약이 존속하는 기간, 그게 승낙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 을이 여기 1월 6일 날 도달했다. 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계약은요? 성립하겠죠. 그런데 그때 여기 조문이 어떻게 됐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니까 원래 이게 얼로 당겨져요. 1월 3일 날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는 쉽죠? 이게 이해됐죠? 원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이 존속하는 동안만 승낙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낙은 언제 도착해야 돼요? 승낙 기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데 531조에서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도 성립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도달주의면 이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 적격 있는 동안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성립해요. 그게 몇 조예요? 528조에서 얘기했잖아요. 승낙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이거 본 거잖아요. 528조. 갑시다. 528조 봅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의사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8조에 따르면 승낙은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늦어도 1월 7일 안에 누구한테 와야 돼요? 갑한테 도달해야지. 여기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있다고 몇 조에서 말한 거예요. 도달해야지. 528조 1항에서 그래야지 승낙의 효력이 있다. 청약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잖아요.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좀 전에. 그런데 531조를 보면 거기 특칙을 둬서 격지자 간의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효과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도달했는데 성립 효과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때 성립한다고 하고 하나는 이렇게 성립하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맞니?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거기에 볼게요. 격지자 간의 사이 보면 저 531조의 의미가 뭐냐, 왜 특별히 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학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528조 1항은 도달해야 승낙의 효력이 있다. 왜요? 청약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야지 청약의 의사도 있고 승낙의 의사도 있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528조 1항이잖아요. 있는데 531조에서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의 효력이 언제? 발송할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니?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학설이. 그랬을 때 거기 보면 해제 조건설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해제 조건설은 일단 특별 규정을 둔 거잖아요. 왜 특별히 뒀겠니? 이게 있는데 특별히 뒀다는 얘기는 앞으로 땡기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해제 조건서는 일단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일단요. 일단 언제? 531조를 특별히 뒀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발송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아까 528조는 어떻게 돼요? 승낙기간 안에 청약이 존속기간 안에 도달해질 효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다 봐서 요 안에 도착하면요. 그냥 여기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서 얘가 여기서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1월 9일 날 도달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얘가 청약기간이 살아있는데 지나서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528조에 따르면 얘는 효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 조건서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뭐죠? 발신한테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여기서 효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 안에 발생했으면 그냥 끝나고 여기서 발생하면요. 그때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뭐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언제? 도달기간, 여기 청락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잖아요. 그래서 일단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청약기간, 존속기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때 효력을 잃어서 계약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해제 조건설이에요. 정지 조건설은요? 원래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왜 531조를 뒀겠니? 뭐죠? 계약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성립하는 걸 당기고 싶은 거잖아요. 조문의 효력이 뭐예요? 도달할 때보다는 무조건 당겨질 거잖아요. 그것이 계약이 성립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겠니? 523조는 거래 신속을 위해서 빨리 계약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왜요? 얘는 무조건 알고 있잖아요. 제가 답할 건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빨리 계약이 성립하기를 원하니까 조문을 둔 이유가 일단 계약을 신속하게 만들어 놓고 불도달을 하면 그때 없는 걸로 하잖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안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면 3, 4일 안에 도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신속을 위해서 531조를 특별히 규정한 거는 계약을 빨리 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걸로 보고 언제? 이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때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어요. 이게 판례예요. 왜요? 이게 판례예요. 요게 이제 특별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쓰시면 돼요? 판례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 위주로 거기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안 나왔던 게 앞에서 안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타 방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기출됐었어요. 대래 뭐가 안 나왔어요? 청약 승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나오면 앞쪽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조문은 조문이에요.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하나 있는 게 뭐예요? 그 조문에 대한 해석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앞으로 나오면 청약 부분이 나온다면 안 써봤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문 몇 개 안 돼요. 조문 몇 개 안 되니까 그 조문만 확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대로 요것만 보고 쉽시다. 여기 이제 아까 다 봤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지금 본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요. 안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청약의 의사표시 또는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언제? 사실이 있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에 있을 때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는 논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논의를 하나 뭐라 하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정될 수 있니? 이게 이제 논의가 될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써주시면 뭐가 좋아요? 거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승낙의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는데 이게 인정되니? 이게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인정돼요? 조문이 있어서예요. 조문이 있어서. 그래서 논의가 하나 더 될 거다. 그래서 거기 성립 시기는 조문에 뭐죠?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할 때 상대방이 있는지 여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다예요. 요거 확인하시고 교차 청약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청약 의사표시가 2개는 있는데 뭐만 있어요? 청약만 2개 있는 거죠. 그럼 원래는 계약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그런데 양쪽이 실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성립 시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조문에 이것도 확인하시면 여기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개가 다 도달할 때, D에 도달할 때 그게 된다. 그래서 거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한다고 되기 때문에 535조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성립 시기는 양 청구가 모두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이 정도 보시고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래 독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현재 판례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였죠? 그냥 많이 써야 될 때면 이름 정도 쓰시고 이런 논의가 있다. 이 정도 쓰시면 돼요. 우리가 써야 될 건 뭐 저게 중요해요. 특별 규정이 있는 건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요.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이게 어디에서 필요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 필요해요. 거기는 계약관계를 되게 작게 규정해 놔서 여러 가지가 예외 규정을 많이 적용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 개를 나눠서 인정하기 때문에 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계약 성립하고 관련된 거 다 보셨고 조금 있다가 그 문제 나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